단 한 달 만에 한 축구 클럽이 유럽 5대 리그 전체가 쓴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겨울 이적 시장에서요. 2023년 1월 첼시는 무려 3억 2,900만 유로,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선수 영입에 퍼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일까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 네 나라의 모든 클럽이 같은 기간 쓴 돈을 다 합쳐도 첼시 한 팀보다 적었습니다. 한 구단이 한 달 만에 쏟아부은 금액이 일부 국가의 연간 예산을 넘어선 수준이었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돈을 많이 썼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부자 구단의 광기가 아니라 유럽 축구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자본의 폭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프리미어리그만 이런 미친 돈의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막대한 자본의 힘은 지금 유럽 축구를 어떻게 집어삼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력이 아닌 돈으로 승리를 사는 시대의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프리미어 리그를 이해하려면 198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4월 15일은 영국 축구 역사상 가장 암울한 날이었죠. 셰필드에서 벌어진 힐스버러 참사에서 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기장 설계 결함과 부실한 안전관리가 빚어낸 끔찍한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이 참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당시 영국 축구는 말 그대로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1980년대 영국 축구장은 폭력과 인종차별의 온상이었습니다. 1985년 헤이젤 참사에서는 39명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영국 클럽들은 유럽 대회 출전이 전면 금지되었어요. 텔레비전 방송사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1985년과 1986년 시즌에는 아예 중계를 거부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최고의 영국 선수들은 하나둘 해외로 떠났고 관중석은 텅 비어갔어요. 영국 축구는 사회의 모든 병폐가 집약된 곳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영국의 5클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널, 토트넘, 에버튼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스포츠 리그의 성공 모델에 주목했어요. 중앙 집중식 마케팅과 방송권 수익 분배 시스템 말이죠. 1992년 드디어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22개 클럽이 기존 일부 리그에서 분리되어 프리미어 리그라는 완전히 새로운 리그를 창설한 거예요. 이들의 첫 번째 승부수는 방송권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4억 2,700유로의 위성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에 독점 중계권을 판매했거든요. 이 돈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클럽들은 낡은 경기장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전 좌석제를 도입하고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글로벌 마케팅에 본격 나섰다는 점이에요. 아시아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위성방송 덕분에 전 세계 팬들이 프리미어 리그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97년 방송권료가 2배로 뛰었고 2001년에는 또다시 2배가 되었어요. 이는 세계 스포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리브랜딩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진짜 혁신은 수익 분배 방식에 있었어요. 다른 유럽 리그들이 성공한 클럽에게 더 많은 TV 수익을 몰아준 반면 프리미어 리그는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나눠줬습니다. 이 덕분에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죠.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처럼 소수 클럽이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팀이 우승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리그가 된 거예요. 2004년까지 프리미어 리그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리그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2003년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그의 재산은 약 100억 유로였어요. 재정 위기에 빠진 첼시를 1억 9,900만 유로에 사들인 후 즉시 수백만 유로를 추가 투자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긁어모았죠. 아브라모비치의 등장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성공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거든요. 첼시는 2005년과 2006년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이 성공은 다른 부유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1세기 첫 10년 동안 대부분 외국인인 부유한 소유주들이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어리그의 느슨한 규제가 이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사실상 누구든지 클럽을 살 수 있었고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었거든요. 2008년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아부다비 왕족인 셰이크 만수르가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한 거예요. 아브라모비치가 개인 재벌이었다면 만수르는 국가의 자원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는 향후 15년간 17억 유로 이상을 투자했어요.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진, 스태프, 훈련 시설까지 모든 것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 되었고 이는 리그 전체의 군비 경쟁을 촉발했습니다. 클럽들은 매년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죠. 문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소규모 클럽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부유한 클럽들은 손실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작은 클럽들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프리미어 리그에 승격한 클럽들조차 그곳에 머물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써야 했습니다. 2013년 프리미어 리그는 재정 공정성 규칙을 도입했지만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부유한 구단주들이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면 더 많은 팬들이 경기를 보게 되고 이는 더 많은 TV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또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구조였죠. 2022년 기준으로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개 축구 클럽 중 11개를 보유하게 되었어요. 수익 면에서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은 30억 유로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독일과 스페인 주요 리그보다 많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리그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다른 유럽 리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독일은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의 클럽 인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스페인 리그는 클럽 지출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어요. 이런 규제들은 클럽들의 재정 건전성은 개선했지만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과의 선수 영입 경쟁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023년 상황은 극에 달했어요. 새로운 미국인 소유주들이 인수한 첼시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여준 지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선수 한 명에게 1억 2,100유로, 우크라이나 선수에게 7천만 유로를 제안했거든요. 총 8명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3억 2,900만 유로를 썼어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시나요? 대부분의 유럽 클럽들의 연간 수익보다 많은 돈을 단 한 달 만에 써버린 거예요. 심지어 프리미어 리그 하위권 클럽들도 유럽의 명문 클럽들을 압도하는 지출을 보였습니다. 사우샘프턴은 5명의 선수를 영입했는데 그 중에는 2,500만 유로짜리 프랑스 선수도 있었어요. 본머스는 우크라이나 선수 1명에게 2,300만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독일의 한 클럽 임원은 이렇게 토로했어요. 매년 최고의 선수들을 영국 클럽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정말 좌절스럽다. 실제로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은 유럽 최고의 선수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부 부유한 유럽 클럽들도 프리미어 리그의 지출에 맞서려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부채 위기에 빠졌고 유벤투스는 회계 조작 스캔들에 휘말렸어요. 다른 클럽들은 어쩔 수 없이 젊은 유망주들을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챔피언스 리그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1980년대에는 16개국의 클럽들이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지난 10년간은 단 6개국의 클럽들만이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소수의 부유한 클럽들이 대회를 독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극심한 부의 불균형 때문에 2021년 일부 부유한 클럽들이 유럽 슈퍼리그 창설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6개 클럽을 포함한 12개 클럽이 기존 시스템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리그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팬들의 거센 반발로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 축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유럽 슈퍼머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 프리미어 리그가 이미 유럽 슈퍼리그나 다름없다. 프리미어 리그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클럽들의 선수 지출을 제한하는 더 엄격한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맨체스터 시티를 2009년부터의 재정 규칙 위반 100건 이상으로 기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지출을 제한하면 이미 부유한 클럽들의 기득권만 더욱 공고해질 수 있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프리미어 리그가 애초에 누구나 클럽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에 있다는 분석이에요. 한 축구 경영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국가나 거대 자본이 클럽을 사들일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면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는 2023년 역사적인 트래블을 달성했어요. 막대한 투자가 결실을 맺은 거죠. 하지만 이런 성공이 축구계 전체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상황을 보면 프리미어 리그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유럽 리그들이 따라잡기에는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TV 수익에서 이미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고, 이는 선수 영입력의 차이로 직결되고 있거든요. 스페인 리그 회장이 영국 시장은 부패한 시장이라며 유럽 축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어요. 하지만 이런 비판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언제쯤 프리미어 리그와 다른 리그들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첼시의 3억 유로 지출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유럽 축구계의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 그리고 그 돈이 특정 리그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불균형 말이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아니면 더욱 심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분명한 건 현재의 트렌드가 계속된다면 유럽 축구의 지형도는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점이에요.